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펼쳐진 한국 기업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습니다. 유럽과 비교하며 한국을 무시하던 사우디 현장 감독, 모래폭풍, 58도를 육박하는 더위와 현장의 갖가지 사고들. 우리 기술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장 감독의 변화와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며 K공법으로 빨리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들, 한국의 음식, 현장을 방문한 왕세자의 감탄 등 놀라운 현장을 지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감동을 담다. 사연은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수익금의 30%를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저는 라나야 아라킴입니다. 리야드 지하철 공사의 최초 여성 안전감독관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여성이 이런 거친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선이 가득했어요. 여자가 건설 현장에서 뭘 알겠어? 안전감독관은 남자가 해야지. 이런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건축과 안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건축가셨고 저는 그분의 설계도를 보며 자랐죠.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면서도 끊임없는 편견과 싸웠습니다. 여자가 왜 토목공학을? 이런 질문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달랐습니다. 규모가 너무 컸어요. 리야드 지하철 공사는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국가적 프로젝트였죠. 더 큰 문제는 한국 건설사가 주요 시공사라는 것이었습니다. H건설이라는 회사였어요. 사막에서 공사를 해본 적도 없는 한국인들이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H건설의 현장 소장 박진수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기술자였죠. 짙은 주름과 거친 손이 오랜 현장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감독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수입니다. 박진수는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로 말했어요. 감독님, 저희 한국 사람들 은근히 끈질깁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 더운 사우디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게다가 여자 감독관을 존중해줄까? 한국은 사우디보다 여성의 지위가 높다고 들었지만 현장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날 현장 점검을 하러 갔어요. 남자들로 가득한 현장에서 홀로 걸어가는 제 모습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죠.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했으니까요. 라나야 감독님, 이쪽은 기초공사 현황입니다. 한국인 부소장 김태우가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저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은 안전 기준에 미달입니다. 보강 작업이 필요해요. 제가 지적하자 김태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첫날부터 문제를 발견한 거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했고 안전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까다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라나야, 내가 할 수 있어. 이 프로젝트에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해. 제가 최초의 여성 안전 감독관으로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올 다른 여성들의 길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여성도 이런 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더 강한 결심으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쉽지 않으리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뒤에는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우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리야드의 여름은 지옥 같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열기 속에서 공사는 계속되었어요. 사우디 작업자들도 힘들어하는데 한국인들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온화한 기후라고 들었어요. 이런 극한의 더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몇 주나 버틸까?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한국 팀을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묵묵히 일했어요.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죠. 특히 박진수는 항상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소장님, 물 좀 드세요. 제가 물병을 건네자 박진수는 감사하다며 받았어요. 감독님도 조심하세요. 이 열기에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박진수의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는 자기 팀원들뿐만 아니라 저까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제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래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우디에 살면서도 여전히 무서운 자연현상이죠. 경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모래폭풍입니다. 현장의 사우디 작업자들과 유럽 건설사 직원들은 황급히 대피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장비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장 대피해야 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박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방풍막을 설치하고 장비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 일정이 크게 늦어질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빠르게 방풍막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위해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 바람에 무너지면 한국에서 공사 못합니다. 박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래폭풍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그들은 대피소로 들어왔어요. 모두 모래투성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고 박진수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태풍이나 폭설 속에서 공사해봤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보다 대단한데.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을 점검했어요. 한국팀이 보호한 장비들은 거의 손상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다른 구역은 장비 복구에 며칠이 걸릴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물었고 박진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요. 게다가 저희 팀은 베트남, 필리핀 같은 열대 국가에서도 일해봤습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금씩 한국팀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뛰어났어요. 공사장을 둘러보는데 한국 여성 엔지니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여성 엔지니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지영 씨,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지영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했어요. 라나야 감독님 같은 분이 계시니 더 힘이 납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과 나눈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팀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국에서 온 건설팀이 아니라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어요.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무더위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50도가 넘는 온도에서 일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어요. 어느 날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으세요, 감독님?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지영이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식당으로 가시죠. 김지영이 저를 이끌어 한마음 식당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운영하는 임시 식당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특이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생소했지만 이상하게 식욕을 돋우는 냄새였어요. 어서 오세요. 6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복희 이모라고 했어요. 김 이모는 현장 조리사였습니다. 많이 지치셨네요. 이거 한 입 드셔봐요. 기운 날 거예요. 김 이모는 붉은 국물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어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대체 이 붉은 국물은 뭐죠?
된장찌개예요. 한국에서는 힘들 때 먹는 음식입니다. 단백질도 많고 영양가도 좋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김이모의 따뜻한 미소에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 퍼지는 묘한 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짭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국물이 지친 몸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네요. 제 솔직한 반응에 김이모는 더 환하게 웃었어요. 더 드세요. 밥도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밥을 국물에 말아 먹으니 정말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지친 몸에 묘한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김이모는 더 음식을 내왔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하나같이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모두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김이모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외국에서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아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같은 분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은 사랑이라고. 제가 말했고 김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음식은 세계 공통어예요. 언어가 달라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모두 같은 미소를 짓죠. 그날 이후로 저는 몰래 한마음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특히 사우디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한식의 맛과 김이모의 따뜻함은 저를 계속해서 그곳으로 이끌었어요. 어느 날 김이모가 물었습니다. 라마단이 곧 시작되죠? 저희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그 질문에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라마단에 관심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곧 시작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준비해야죠. 라마단 기간에는 해 뜨기 전과 해진 후에만 식사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때 맞춰서 식당 운영 시간을 바꿀게요. 한국 팀이 이렇게까지 사우디 문화를 존중해준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곳에 적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문화에 대해 더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김이모와 한국 직원들에게 사우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어요. 이슬람 문화, 사우디의 역사, 전통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한마음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우디 직원들도 점점 그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식의 매력에 빠져든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여는 건가?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정이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 의심과 경계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가족, 특히 아버지가 이런 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팀과 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일하는 방식의 차이였죠.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신중하게, 철저하게.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박진수는 달랐어요.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사는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차이로 우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큰 회의실에서 일정 검토가 있던 날이었어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 구간은 집안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더 검사해야 해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독님, 그렇게 하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저희 검사 결과로는 충분히 안전해요. 충분히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감독님, 이렇게 모든 구간에서 시간을 끌면 공사가 제 시간에 끝날 수 없어요.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일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박진수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신중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충분한 검사를 했습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우디 팀은 대부분 제 편을 들었고 한국 팀은 박진수 편이었습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사무실로 김지영이 찾아왔습니다. 감독님, 잠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김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소장님이 무모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면서 단 한 번도 안전사고가 없으셨거든요.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효율성도 안전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공사가 지연되면 다른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재 보관 문제, 인력 관리 문제, 또 예산 초과 문제도 있고요. 김지영의 설명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저는 안전만 생각했는데 박진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박진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소장님, 어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어요. 박진수는 반겼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말씀이든 듣겠습니다. 제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제대로 해야 해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독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저희 회사도 한국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절충안을 찾아볼까요? 제가 요구한 모든 검사를 다 하되 방법을 효율화하는 거예요. 박진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개발한 빠른 집안 검사 방법이 있어요.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아갔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단지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모든 갈등이 쉽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경쟁 회사와의 문제가 있었어요. 유럽계 건설회사 메가콘의 책임자 마이클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여성 감독관에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니 사우디도 많이 변했군요. 그의 말에는 항상 비꼼이 묻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마이클이 제 결정을 자주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팀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마이클, 라나야 감독님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우리 모두 따라야 해요. 박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점점 한국팀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전문가로 존중해 주었고 제 의견에 귀 기울여 줬어요. 이런 경험은 저에게 새로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받는데 익숙했던 저에게 이런 존중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터널 공사 중 대형 크레인이 갑자기 고장난 거예요. 이 크레인은 핵심 장비였습니다. 없으면 공사가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이에요. 유럽 건설사의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이라니 그건 너무 큰 지연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물었지만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크레인은 정밀한 장비라 아무나 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진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와야 합니다. 제가 우려를 표했지만 박진수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제가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런 크레인을 다뤄본 경험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기다리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편이에요.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은 너무 긴 시간이었죠. 해보세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박진수와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크레인을 분해하고 문제를 찾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박진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찾았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밸브가 문제였어요. 다행히 우리가 가진 부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들은 즉시 수리를 시작했고 아침이 되자 크레인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고 박진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요. 하지만 그게 대충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군. 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했어요.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 포기하지 않는 끈기, 팀워크가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식을 배웠어요. 특히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절차대로만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유연하게 생각하게 됐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회의 중에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라나야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집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라나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한국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지지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전통을 버리길 원하시진 않았어요. 아버지, 그건 일의 일부일 뿐이에요. 함께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일이 아니다. 내가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방식을 따른다는 말도 들었다. 라나야, 너는 사우디의 전통을 잊었느냐?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저희 세대와 달리 아버지 세대는 외국 문화에 대해 더 보수적이셨어요. 특히 여성이 외국인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 내가 말하는 변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라면 그건 변화가 아니라 퇴보다. 대화는 점점 감정적이 되어 갔어요.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서로 화해하지 못한 채 끝났어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한편으로는 한국 팀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한국 팀을 믿고 싶다. 하지만 내 가족과 전통도 중요해. 고민 끝에 김이모를 찾아갔어요. 그분은 이제 제게 조언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이모,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제가 한국 사람들과 너무 가깝다고 화가 나셨어요. 김이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 차이는 항상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라나야,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해서 자신의 뿌리를 잃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죠.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사우디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우디 사람이라는 것을요. 김이모의 조언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밤 용기를 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녁 식사를 함께 해요. 제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아해 하셨지만 동의하셨어요. 저는 김이모에게 배운 한국 요리 몇 가지와 사우디 전통 음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비빔밥, 불고기와 함께 마클루바, 카북 같은 사우디 음식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가 한국 음식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하지만 우리 향신료를 더해 만들었죠. 맛봐주세요.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한 입 먹어보셨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맛있구나. 아버지, 저는 항상 사우디 사람이에요. 우리 문화, 우리 전통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도 많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지. 하지만 그게 내 장점이기도 했어.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면 내가 너무 완고했나 보구나.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했어요. 완전히 이해해 주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어요. 프로젝트가 70% 정도 진행되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왕세자의 방문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절대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저는 모든 팀에게 강조했습니다. 한국 팀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고위 인사를 맞이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걱정 마세요, 감독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왕세자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린 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라나야 알하킴 감독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왕세자가 저를 직접 지명해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세자님. 저희 팀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투어가 시작됐어요. 저는 각 구역을 설명하며 왕세자를 안내했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기술력을 강조했어요. 왕세자는 진지하게 경청하셨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뛰어나군요. 어떻게 이런 험난한 환경에서 이렇게 빠르게 적응했습니까? 한국팀은 놀라운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투어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왕세자가 하필 한마음 식당을 발견한 거예요. 저기는 무엇입니까? 한국팀이 운영하는 임시 식당입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곳이에요. 왕세자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흥미롭군요. 들어가 볼까요? 당황했습니다. 왕세자를 위한 공식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물론입니다, 왕세자님. 우리가 식당에 들어서자 김이모가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대접해 드릴까요? 김이모가 물었고 저는 통역해 드렸어요. 왕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을 보여주세요. 김이모는 곧바로 비빔밥과 불고기,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왕세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입 드셨어요. 놀랍게도 왕세자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맛있군요. 이 음식은 정성이 담겼다는 게 느껴집니다. 공사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했겠지요? 네, 왕세자님. 한국팀은 음식을 만들 때처럼 공사에도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민족이 건설하는 지하철이라면 틀림없이 훌륭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싶군요. 왕세자의 방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깊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더 많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초청하기로 했죠. 한 그릇의 비빔밥이 국가 간 관계를 변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2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리야드 지하철 1단계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개통식 전날 현장에 혼자 남아 모든 것을 둘러봤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나야, 여기 있었군요. 박진수가 다가왔어요. 그도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소장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처음엔 의심했는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독님 덕분에 더 철저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완공된 역사를 바라봤어요. 이곳에 우리의 인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땀과 열정, 갈등과 화해, 모든 것이요. 오늘 저녁에 한마음 식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려고 해요. 와주시겠어요? 박진수가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한마음 식당은 이제 제게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팀과 사우디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과 달리 이제는 서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이 된 거죠. 김이모는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사우디 음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메뉴였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때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하철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들은 단순히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심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딸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직접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 한국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구나. 아버지가 이곳에 오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팀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하셨습니다. 내 딸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싫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변화는 때로 필요한 것이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파티가 끝날 무렵 김이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나야, 한국에 놀러 오면 어떨까? 우리나라도 구경하고. 그 제안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만나봤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가고 싶어요. 다음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할게요. 저는 김이모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한국 가면 불고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한국 불고기가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김이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개통식 날, 저는 자랑스럽게 리본 커팅식에 참여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지하철을 만든 게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은 거라고요.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이해와 존중의 다리를요. 이제 저는 최초의 여성 안전 감독관이 아니라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한 엔지니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우디 사막에서 부는 K건설과 음식 등 이제는 어디를 가나 한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연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